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억만장자들의 마인드셋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지 알면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15가지 핵심 믿음을 살펴볼까요? 첫째, 억만장자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모두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자신감이 그들의 성공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할 때 자신이 컴퓨터 산업을 혁신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죠. 둘째, 그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어른들의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죠. 이 욕구가 그들을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마크 저커버그를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으로 성공한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인드셋으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초기에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결국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그들은 비난을 동기부여로 삼습니다.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군. 더 열심히 해서 보여주겠어라고 생각하죠.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대담한 계획들은 종종 비웃음을 샀지만 그는 이를 원동력 삼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성공시켰습니다. 다섯째, 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답을 알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섯째, 전체 파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조각이라도 큰 파이의 일부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대신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성장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작아진 지분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일곱째, 자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봅니다.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대신 전체를 조화롭게 이끄는 데 집중합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며 디즈니를 엔터테인먼트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돈을 활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남의 돈으로 나와 그들을 함께 부자로 만들겠어라고 생각하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전략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했죠. 아홉째, 운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를 항상 고민하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그룹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양한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 덕분이었죠. 열째, 명확한 사고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국 올바른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원칙 프린서펄즈이라는 책으로 정리했죠. 그는 명확한 사고와 원칙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워터를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11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까? 를 고민하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의 미래를 바꾸려 했습니다. 12째, 포기하지 않는 한 패배는 없다고 믿습니다. 능력을 잃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죠. 알리바바의 마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십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13째, 대담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100배 성장을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는 DVD 대여 사업에서 시작해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대담한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대담한 비전이 없었다면 넷플릭스는 지금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14째, 명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해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죠. 페이스북의 초기 목표는 하버드 학생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며 성장해왔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을 이것에 바칠 거야. 그러니 최고로 멋진 여정으로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게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억만장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15가지 믿음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나요? 어떤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현재는 원하는 미래로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억만장자들의 믿음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